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제가 올해 정도 안에서는 이제 입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장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제 대장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라든지 혹은 뭐 내년 초에 입주하는 티어 엘로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제는 좀 안 남게 되었고, 물론 이제 할인 분양에 대한 것들이 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할인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매력적일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만촌 자이르네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고분양가였단 말이죠. 할인된 금액조차도 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입지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아주 매력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 눈길이 좀 많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 중에 괜찮은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할 거니까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자, 입주장이 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방향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흐름으로 나왔던 게 전에 영상을 찍었던 준신축급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이제 청라 원덕역이라든지 혹은 수성구 범어역 주변으로 해서도 가격적 합리성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거래되곤 했었는데, 그럼 이거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 중구축급들이 좀 거래가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연식들이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조금 눈길이 덜 가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조금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앞서 뭐 준신축급들 왜 거래가 되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입지가 좋은 곳에 가격이 꽤 합리적이니까 사람들이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보통 제가 구축 아파트를 다룰 때는 좀 가격이 덜 떨어진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축, 준신축급들만큼 가격이 잘 따라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구축은 지금은 안 사는 게 맞다라고 단연코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왔었는데, 흔히 재건축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5층짜리 아파트가 좋긴 하겠지만은 좋은 입지의 5층짜리 아파트는 이제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요 직전 시장에서 화두가 많이 되었던 게 중층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일반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엄청 높아졌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대체로 좀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에서부터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일반 구축급 아파트 가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보다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가격 또한 합리적이라면, 준신축급들이 좀 팔리는 상황까지 온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재건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5층짜리 아파트, 저층 아파트라면 가장 좋겠지만은 입지가 좋은 곳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중층 재건축이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거 이제 대표적인 지역은 범어 4동 지역이죠. 경남타운부터 시작해서 뭐 수성 우방 2차 이런 것도 이제 좀 바뀌고 있고요. 가든 하이츠들 이런 것들도 이제 대상들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지맨션은 또 구체적으로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범어 4동의 오래된 중층 아파트들, 그리고 뭐 또 대표적인 게 궁전 맨션이라거나 혹은 뭐 신세계 타운, 뭐 청운 맨션, 그리고 서구의 광장타운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데, 지역별로 이제 한두 개씩 괜찮은 중층 재건축 대상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을 바라볼 때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거 언제 재건축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분양가가 높을 수 있는 곳이냐, 이 세 개 정도만 잘 신경 쓰면은 괜찮다. 왜냐하면 언제 돼도 안 이상 할 뿐더러 계속 기대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오르는 아파트들이 뭐가 있느냐, 뭐 압구정 현대라는 게 있고, 혹은 반포주공, 뭐 대치은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신축이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언제가 이슈가 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딱 신축이 된과 동시에, 특히 입주한과 동시에 사람들은 금방 있습니다. 뭐 분양할 때라든지 입주할 때는 정말 이제 많이 신경 쓰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금세 잊혀진다는 게 지금 우리 대구 입주장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만 잘 받쳐진다라면 이제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잘 알려진 지표가 있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한 20평 정도가 넘어가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대구에서는 한 17평 정도쯤만 넘어가도 충분히 실행된 사례가 있다. 지금 이제 상위 센트럴 잘 지어지고 있는 송유 3주공이 15층짜리 중층 건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 17평, 18평 이상만 되었어도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이제 수익 계산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 없다 치더라도 재건축이 된다면 가장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지표를 갖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대당 대지 지분을 봄으로써 수익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이런 수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또 진행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뭐 플랜카드를 좀 걸어 놓는다거나 혹은 오픈 채팅방이라도 좀 있거나 이런 곳이 있다라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것들의 핵심은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오려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들이니까 지금 우리 대구로 치자면 당연히 또 수성구 쪽이 되겠고, 수성구 안에서도 범사 지역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가장 기대치가 많은 곳들, 뭐 경남타운부터 시작해서 가든 하이츠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이제 우선되는 것도 분양가를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 궁전 맨션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아파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잘 잡고 들어간다라면 이 재건축 기대심리를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도 이제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 맨션 같은 경우에는 뭐 18평 이상 나오고, 경남타운이라든지 가든하이츠 3차 이런 곳들이 이제 대지 지분이 괜찮죠. 한 20평 이상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도 최소한 15평 이상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평수가 높은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괜찮다 싶은 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또 랑부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범사 지역이 좋은 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비쌉니다, 여전히. 아까 이제 가격적 합리성이 대체로 좀 나타난다 했지만은 범사 지역은 아직 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로 뭐 쭉 갈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당장은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남타운을 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올해 이제 그 하반기 전까지는 좀 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이런 지역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머지 지역들은 좀 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장에 이게 또 재건축 기대 심리가 들어간 것들이 또 폭발적인 거래를 일으킬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순서라는 게 보통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신축급부터 단연코 이제 좀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신축 입주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대구 시장에서는 이게 마무리가 정해져 있죠. 23년도부터는 분양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이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내년 초반 되면 좀 싼 것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럼 전반적인 가격이 다 괜찮아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준신축급들 위주로 거래량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급이라고 하기에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축 중에서도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것들,
그런데 뭐 5층짜리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입지 좋은 곳들에는 이런 5층짜리가 이제는 거의 안 남아있기 때문에 중층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들이 좀 눈길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장에 재건축이 되냐 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주로 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요소만 살펴주면 되겠다. 세대당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수익성이 괜찮으냐,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좀 적극성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분양가가 높은 곳이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살펴보신다라면 괜찮겠다 싶고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